안녕하세요. 히쌤 교실의 히쌤입니다. 이번에는 11번째 시간 세계사로 찾아옵니다. 세계사 현대, 세계 현대사로 다가갈 거예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과 베르사유 체제에 대해서 같이 보려고 하니까요. 우리 같이 PPT로 바로 가봅시다. 순서는 오늘 1차 세계대전의 배경과 전개에 대해서 보고, 끝나고 나서 베르사유 체제가 어떻게 성립됐는지, 그리고 민주주의의 확산과 미국과 일본의 성장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역사 바로 보기 시간에는 영화 포스터를 갖고 왔어요. 혹시 이 영화 보셨나요? 네,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 1917, 1917년 1917이라는 영화입니다. 1차 세계대전의 참모전의 참상을 잘 나타나 있는 영화고요. 롱 테이크, 그러니까 한 번에 찍는 듯한 느낌의 긴 영상으로 정말로 그 인물을 따라가는 듯한 그 느낌이 재밌는 영화예요. 그래서 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엄청 막 재밌고 하진 않지만 조금 지루한 감이 있지만, 그래도 그 전쟁을 따라가는 그 인물에 대해서 깊은 감정과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느낄 수 있어서 진짜 좋은 영화니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영화를 이야기했냐? 바로 1차 세계대전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먼저 삼국동맹과 삼국협상의 대립에 대해서 봅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요, 바로 삼국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당시 하나의 나라였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이 나라들이 하나의 삼국 동맹을 맺고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거에 대항해서 삼국 협상팀인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각각의 동맹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로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언제든 터질지 모르는, 그것도 비밀 외교로 세 나라들이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범슬라브주의와 범게르만주의가 대립하고 있었어요. 범슬라브주의가 뭐냐? 러시아, 세르비아 중심의 슬라브 민족을 중심으로 한 주의와 게르만주의,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게르만 민족이거든요. 이 중심으로 한 범게르만주의가 서로 대립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동맹에서도 이 독일과 러시아가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게 있고요. 역시 여기서도 러시아와 독일이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칸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다. 발칸반도는 위로는 오스트리아, 그리고 저쪽으로는 러시아, 그리고 세르비아가 이쪽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발전하게 되냐? 이 사라예보 사건이 터집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보스니아를 합병하게 되는 사건인데, 세르비아의 불만이 고조됩니다. 그래서 세르비아에 있는 사라예보에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황태자 부부가 여기에 방문하게 되는데, 이 청년이 그 부부를 암살하게 돼요.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당시의 그림인데, 여기 청년이 총으로 헝가리의 황태자를 암살하게 됩니다. 그러자 세르비아 쪽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게 전쟁을 선포하죠. 당연하죠. 자기 황태자가 죽었으니까요. 그러자 러시아가 세르비아를 지원하게 됩니다. 왜? 이 두 팀은 슬라브 민족이었기 때문에 범슬라브주의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니까, 역시 독일도 오스트리아, 범게르만주의에 의해서 헝가리 편에 가담하게 되면서 세계대전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초반에 끝난 게 아니고요. 전쟁이 점점 장기화되는 게 문제가 되겠죠. 초기는 동맹국이 우세했어요. 독일이 있었던, 독일, 오스트리아가 있던 삼국 동맹팀이 우세했다가 연합국의 완강한 저항으로 전쟁이 장기화됩니다. 그러면서 이 신무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관총이죠. 기관총이나 참호전이라는 게 발전하게 돼요. 영화를 보거나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운동장에 구멍을 이렇게 판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사람이 거기 들어갈 수 있죠. 그럼 머리만 삐쭉 나올 수 있을 만큼 팝니다. 왜? 총알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참호를 팠습니다. 이 참호가 많이 여러 군데 만들면서 라인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서로 고착화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총력전 양상이라고 하는데, 총력전이라는 건 옛날에는 군대, 그냥 군인들
나라에서 일부 군인들과 일부 비용을 떼놔서 그걸로 전쟁을 했다며 이제 전 국민이 후방에 있던 국민들까지 모두 무기를 만들거나 전쟁 물자를 만드는 데 동원이 돼요. 그래서 총력, 모든 나라의 국력을 거기다 쓰는 총력전 양상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참전과 러시아가 이탈하는 지경까지 가요. 이게 왜 그랬냐? 독일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라는 걸 펼칩니다. 대서양에 뜨는 북해 연안에 뜨는 모든 배들을 다 격침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나 이쪽 프랑스로 들어오는 물자를 차단하기 위한 방법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독일이 미국의 배를 건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연합국 측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요, 혁명이 발생하게 돼서 전쟁을 중지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동맹국에서 이제 러시아가 빠져나가게 되고 미국이 참전하게 되면서 완전히 전세가 뒤바뀌게 되죠. 이거는 참호전의 양상을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 보죠? 이렇게 이 밑에 여 길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고 이 위에는 총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위에 빼꼼 나와야 총알이 반대편에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 참호전, 여기 보면 물이 가득 찬 거 보여요? 당시에 진흙탕이었고요. 비가 오면 이렇게 참호에 물이 고여서 사람들의 물 속에 있겠죠. 발이 부르트고 군화에 물이 잔뜩 들어가서 엄청나게 위생적으로 안 좋고요. 시체들 사이에 쥐가 왔다 갔다 하고 벌레들 하면 냄새, 악취, 사람들에게 전염병, 그리고 엄청난 그러한 불쾌한 환경들이 벌어졌다라는 게 당시 전쟁을 겪었던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종결이 되는데요. 동맹국들이 항복하게 됩니다. 독일이 항복하게 돼요. 독일에서도 혁명이 일어나서 이 독일 정부가 항복하게 돼요. 그러고 나자 파리 강화 회의를 개최합니다. 파리 강화 회의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한국사, 특히 3.1운동 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이 날 거예요. 김규식 신한청년단이 여기에 파견하려고 했었다라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파리 강화 회의를 이때 개최하게 되는데 이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게 되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임시정부 신한청년단에서도 여기에 우리나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윌슨의 14개조 원칙을 결의하고요. 역시 3.1운동에 영향을 준 민족 자결주의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삼국동맹과 삼국협상이 비밀 외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비밀 외교를 금지하는 내용 또한 여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실제는요, 민족의 자결, 그거는 승전국의 이익을 중시할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승전국에 한해서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패전국에 대한 철저한 보복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르사유 조약에는 파리 강화 회의 이후에 승전국과 독일 사이에서 체결되게 되는데요. 독일이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독일의 모든 국외 식민지를 상실하게 되고요. 알자스 로렌 지방은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있는 지방인데 여기를 독일이 상실하고 프랑스 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이 군비를 축소해요. 군사를 많이 만들 수 없게 되고요.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게 큰 문제가 돼요. 독일의 상당히 보복적인 성격이 되고요. 결과는 베르사유 체제를 성립하게 되는데 이 배상금이 너무도 막대해가지고요. 독일이 갚아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2차 세계대전과 또 연결이 됩니다. 평화를 위한 노력도 역시 지속됩니다. 국제연맹이라는 것이 창설이 돼요. 지금은 뭐죠? 지금 있는 거? 국제연합이죠. 국제연합 이전에 국제연맹이라는 것이 창설돼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를 이때 처음으로 만들게 돼요. 하지만 한계점으로 미국과 소련, 아주 전 세계적으로 대표되는 강대국들이 여기에 불참하게 되고요. 군사적 제재 수단이 없었던 게 큰 한계점이었다라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이제 확산되는 거에 대해서 볼 건데 패전국 식민지가 독립하게 됩니다. 폴란드나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등이 독립하고 대부분 민주주의 헌법을 채택하게 됩니다. 민주공화국이 각 지역에서 설립되게 되는데 독일도 역시 황제 국가에서 공화정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오스트리아 역시 공화정, 오스만 제국도 재정이 붕괴되면서 민주공화국이 설립되게 돼요. 터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거권이
전 지역에서 확대되게 되는데 여성과 노동자 계층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여성과 노동자 계층이 총력전 양상을 띠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무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전투화를 만드는 데, 각종 피복을 만드는 데에 동원이 되잖아요. 그 동원이 되면서 전쟁에 참여되고 그에 따른 재산과 성별에 따른 참정권 제한이 완화되게 돼요. 우리도 참정권 주세요! 라는 이야기가 많이 되게 되죠. 그래서 보통선거가 확대되는 계기가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 역시 성장합니다. 미국과 일본 역시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어요. 그래서 전쟁 물자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베르사유 체제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미국이 유럽에 상품을 수출하며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게 되고요. 이때 남북전쟁 이후에 미국은 급격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이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미국이 엄청나게 성장하게 돼요. 경제적으로나 국제적인 입지로나. 그리고 일본은 역시 전쟁 중 중국과 태평양에서 독일의 이권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파리 강화회의에서 승전국으로 참가하면서 아시아에서의 이권 확대를 시도하죠. 하지만 열강들의 견제를 받기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역시 일본은 우리나라를 이때 식민지화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뭐하냐? 그 이후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같이 선생님과 봤습니다. 1차 세계대전,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전쟁의 참상입니다. 선생님 6.25 전쟁 때도 얘기했지만 1차 세계대전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다음 시간에 배울 2차 세계대전 때 우리가 전쟁을 뭔가 나라들끼리 싸우면서 재밌는 이야기로 볼 수만은 없어요. 우리가 그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이었다면, 또는 그 전쟁을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군인들과 맞닥뜨리는 우리가 민간인이었다면 과연 어떤 느낌일까를 꼭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